직접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예, 우리 회장님부터 인사 말씀 잠깐 하이소. 손님을 초대했으면. 예. 예. 저는 우리 샤인마스켓 우리 김천 어모면의 난함산 장목반 반장입니다. 정인호입니다. 오늘 이 황금알 박 대표님을 제가 모신 거는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그래도 특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 좋은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고 우리 농사가 대박은 안 가더라도 우리 농사가 최대한 잘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조금 그쪽에서 한번 봐주이소. 저 얼굴이 바로 나오는가? 됐습니까? 예, 거리에 나와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심어놓은 샤인마스켓이 몇 년 차지, 회장님? 2년 차. 2년 차에. 올게 3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2년 차. 올게 2년 차에. 상당히 잘 키우시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포도 재배에 우리가 대목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저게 앞으로는 대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게 최대한 땅하고 가까워야 돼. 양수기 호수에 우리가 중간에 누가가 터트려 버려 가지고 가는 관을 연결해 버리면 안 좋죠. 예. 양수기 간. 근데 여기 짧게는 키워내는데 저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릴 때는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벌써 대부 현상이 일어나죠. 저기 표현하죠. 예. 알로 가죠. 예. 지금 이제 대부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은 강한데 하나의 단점은 대부 현상이 일어나는 힘이 약하다. 왜 약하느냐? 뿌리에서 오는 게 못 올라온다는 거죠. 가늘잖아요. 벌써 대부 현상이 일어났죠. 접목 부위 아닙니까? 그렇죠. 접목 부위 아랫 부위가 가늘어서 영양 전달을 못 가져오죠.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쿨러 장치까지 해놨잖아요. 요 쿨러로 가지고 이제 저걸 보완하는 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뿌리에서 생산하는 거 오는 거는 부족해야 돼요. 저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을 안 한다면 오래 가는 나무들은 사실은 그 꼬지가 제일 좋은데 질병에 우리가 조금 병에 노출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 봤을 때는 대부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삼복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삼목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정인데 이게 굵은 가지를 톱질하거나 자를 때는 가을에 단풍이 거의 다 들어갈 때 그때 잘라버려야 돼. 물구멍을 그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포도 샤인마스켓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cm를 잘라 가지고 요 끝에다가 침 발라가 여기서 불면 바람이 술술 새요. 이 거봉 같은 거 이게 내는 거봉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자라는 것만큼 관 안에 조직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접목이 안 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녹지 여름에 새순이 자란 거는 관이 안에 안 뚫렸어요. 그때 자르면 요거만큼 잘라고 불면 바람이 안 새요. 그런데 지금 포도가지는 잘라가지고 불면 전부 다 바람이 술술 새요. 안 맥혀서 녹접이 안 되는 거, 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름에 잘라난 자리 쪼개고 붙이면 접하고는 무관해요. 잘 된다는 거죠. 접이. 그러면 물이 안 새는 시기에 접을 하면 좋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접목묘가 장점과 단점으로 보면 초기 생육은 좋으나 대부 현상이 일어나면 다음에는 우리가 불리하다. 요건 꼭 아시면 되겠고, 큰 틀만 보자면
여름에 여기에서 건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요 덩쿨하고 요 사이에가 그래 많은 거 아니죠. 여기 한 30 정도, 30cm인데 잎이 한 여기 다 자라고 나면 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공간이 없는데 바람 소통이 얘는 지금 낮기 때문에 좀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볼록하게 해놨죠. 그러면 그 안에 뜨거운 공기 꽉 차 있어요. 가득. 이 뜨거운 공기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다고 또 중간에 이걸 뚫어버리면 건조 현상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덩쿨하고 요 간격을 좀 넓으면 좋다. 좀 먹겠습니다. 예, 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요 쿨러 설치한 거는 얼마나 좋으냐면, 요 쿨러를 가지고 이제 맹물 시비에서 낮에 탈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계속 탈수가 일어나겠죠. 근데 요게 여름에 더우면 항시 기공이 열려 있어요. 저녁에 다 깨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기공이 열려 있으면 요 물을 뿌리면 기공이 다 껴요. 잎에. 그래서 물 뿌리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잎에 물을 뿌리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쓸 거냐면 이제 봄에 새순을 띄울 때 목면에다가 맹물 시비를 많이 해주면 이게 부풀어요. 여기 눈 나오기 전에 부풀려야 돼요. 눈 나오기 전에 탱탱 부풀려야만이 빠른 시간에 동시에 부풀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은 눈도 같은 시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같은 시기에 나오면 연면 시비를 할 때 흡수량이 같습니다. 면적만큼 먹으니까. 그래서 봄순을 잘 키워야 된다. 어떤 작물이든지 봄순을 잘 키워야 되는데 봄순을 잘못 키우다 보니까 우리는 생산량은 적어지고 도장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봄순을 잘 키우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거다. 봄순을 잘 키우려면 그 전년도에 단풍을 들여야 된다. 이래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 게 처음에 봄순을 잘 키워야 된다. 이게 하나 1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잎에 살을 찌워 가지고 같게 만들어야 된다. 작은 거는 작을 뿐이지 전체가 자기가 흡수되는 양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지는 뿌리에서 적게 오기 때문에 잎에서 생산한 영양 산물이 뿌리로 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지에 살을 못 찌워요.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야 되는데 껍질 밑에 살을 찌워야 되거든요. 껍질 밑에 살을 못 찌우다 보니까 가지 굵기가 빨리 안 늘어나요. 그러면 뿌리에서 오는 관이 부족해져요. 요게 이제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요 새순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을 키워주면 자기 성장분이 남았을 때 잎의 크기는 과실의 종 방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캠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과 복숭 열과 자두 꼭지가 떨어진 거, 사과 쪼개진 거, 이 대다수는 봄순의 그 힘이 약해서 일어났습니다. 봄순. 그럼 봄순을 우리는 굳게 키우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야 돼요. 봄순. 봄순이 통통하고 굵게, 웃자람을 잡는 건 설탕. 근데 사이마스케는 설탕을 계속 쓰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포도 알맹이가 성냥해약, 성냥화약 있죠. 그 크기 되면 설탕을 쓰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송이 자체 안에 설탕이 묻으면 그게 다음에 까만 곰팡이가 피가 끄름이 떨어져요. 끄름처럼 먼지처럼 포도 알맹이가 꺼멓게 먹어 떨어져요. 그래서 연면 시비에 모든 게 좋으나 설탕이 조금 나쁘게 나타나는 게 사이마스켓 요거는 그렇고 캠벨 같은 거는 까마니까 그게 또 표가 안 나요. 좀 그 설탕을 더 먹어도. 그리고 파프리카 요 꼭지가 쏙 들어갔거든요. 요 쏙 들어가니까 여기다 설탕물이 쌓이니까 설탕이 마르고 나면 꺼멓게 곰팡이가 펴요. 사이마스켓도 꺼멓게 곰팡이 피면
이게 워낙 깨끗한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보면 꽃핀 자리에 잎을 크게 키워야 된다. 통통하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비료가 맞아야 된다. 두 번째. 비료가 안 맞으면 안 익습니다. 작년에 그 타 지역에 사이마스켓이나 캠벨이나 안 익은 포도들이 많습니다. 맛없고. 그것들은 전체 조사해보면 비료 값이 낮아요. 제주도 밀감이 우리가 우리 시장에 가서 한 박스 집에 사다 먹으면 그 제맛이 안 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먹어야 될 비료량이 작아서 그래요. 제주도에 비료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그 이시가 제로에서 0.3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과가 맛이 없고 안 됐던 게 이시가 제로에서 0.3이었다는 거죠. 0.5 이하. 거기에서 사과가 품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었고, 복숭아가 질병을 많이 했던 거는 이시가 높아서 많이 했습니다. 복숭아는 비료 퇴비를 많이 줘서 문제가 되고, 사과는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문제가 되고, 사이마스켓도 역시 마찬가지 덩굴이 잘 크니까 비료를 적게 줘요. 비료 더 줘야 됩니다. 이시 값이 맞아야 됩니다. 비료를 계속 줘야 됩니까? 요 측정기로 맞춰야 돼요. 측정기 양만큼. 측정량에 없는데. 여기 농가에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 거기에서 한 번씩 측정량만 맞추면 됩니다. 이시값. 이시량이 한 일정 공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 량만 맞춰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 안 생깁니다. 맛이 없는 포도, 거의 물포도 생긴 원인이 비료량 부족입니다. 잎이 두꺼우면 익혀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요. 예. 뒤에 모다가 질문하죠. 지금 중간중간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사모님 혼자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 비료량은 이제 우리가 토양에 가져가야 될 게 이제 봄에는 1약 5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여름부터는 이제 1.5 되면 잘못하면 잎 테두리가 약간 타기도 합니다. 그 1.5를 맞추면 요 표면 있잖아요. 여기에 이시가 높아져 버려요. 요건 한 번씩 벗겨 가지고 전체 쿨러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만 딱 띄워놓으면 여기 비료가 자꾸 모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건조되니까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포도 뿌리가 상해요. 요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요게 표면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 마르니까 물에 따라가 비료가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요 자리가 비료가 높아져 버려요. 비료를 워낙 적게 주면 이게 좋아요. 개쪽오가 이쪽에 먹으니까 품질이 좋아지는데 전체 균형 시비가 맞을 때는 이게 나빠요. 요 비료의 대부분 부분은 우리가 가축 분뇨는 이제 개분은 이제 질소금이 좀 많이 있는데 우분 같은 게는 염기 좀 짭기만 하다. 인산이 있고 질소분은 그래 많이 안 냅니다. 실질적으로 식물한테는 질소분이 상당히 보약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른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겨울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정도의 비료량을 측정해서 토양의 비료량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 하고 가축 분뇨를 쓰는 거는 토양 물리성, 그 다음에 또 비료가 흡착이 잘 됩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축분 쓰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활용하시고,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인산이 많을 뿐이지 가리가 있을 뿐이지 질소분은 그래 안 많다는 거. 그건 아시면 됩니다. 그 요소를 뿌리면 비료가 바로 안 나타나요. 요소는 암모니아태 비료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서 암모니아 가스로 질소 성분이 한 30% 하늘로 날아가요. 우리가 46% 질소가 46%가 다 바닥에 되고 보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비료가 좀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적정량의 비료를 주면 얘 식물이 먹고 손실이 됩니다. 그 부분만큼. 이게 포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비료 먹고 큰지. 그리고 올해 여기에 얘를 착가를 시키면 얘 결과 전체에 굵기가 지금 가늘 뿐이지 외부에서 먹이는 영양소는 똑같다는 겁니다. 면적만큼 흡수되니까. 엊그저께 제가 오면서 해남에서 올라왔어요. 어저께 해남에서 김천까지 올라왔는데 오면서 함양에서 지금 우리 회원이 자두에다가 4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하고 있어요. 오늘 영양제 치고 나면 내일 물 뿌리고 또 한 이틀 넘게 기다렸다 또 영양 주고 잎이 2배가 커요. 자두 잎이. 그러면 다른 농가는 이미 추월해버려 벌써. 그래서 대석 자두를 200g 키우는 게 그리 안 어려워요. 우리 농가에서는 자두 대석을 200g 키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금을 회원들은 자두 대석 200g짜리 잘 키워요. 왜 잘 키우냐? 봄 순에서 달려있는 잎을 크게 잘 키운다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이마스케 포도가 누구 일을 한 거를 먹고 사냐면 잎이 일을 한 걸 먹고 삽니다. 그럼 잎이 일을 하려면 결국엔 잎의 두께가 나와요. 두께. 이 두께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봄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나와요. 봄순을 잘 키워야 된다. 봄순을 잘 키워야 된다. 이게 최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봄순. 우리 다른 작물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다른 작물 재배하면서 가수원에 가보면 어떤 놈은 정말 해마다 요놈이 통통하게 그 도장지도 안 나고 열매도 큰 놈 있죠. 그거는 봄순이 좋아서 그래. 봄순을 잘 키우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잎의 크기. 그래서 한금을농법 4대 공식을 개발해 놓은 거는 잎의 크기와 가지 굵기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량과 비례한다.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쉬운 예로 수박을 하나 들면 수박 딸 때 돼서 이파리 50cm 된 거는 거의 다 10kg가 나와요. 50cm. 그러면 수박 잎 길이 5cm당 1kg씩 수박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박 크기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립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는 비료는 지금은 뿌리가 비료를 많이 못 먹어요. 잎이 두꺼워서 잎에서 내려갔을 때 영양이 갔을 때 뿌리가 세근히 흡수한다. 그 량이 1.0 정도는 유지돼야만이 우리가 사이마스케 수확 시기가 빨라요. 넘보다. 수확 시기가 늦었던 거는 옆집에는 따고 있는데 못 딴다는 거죠. 우리 동네 제일 먼저 딴 집 똑같은 조건이에요. 양다리에서 조금 빨리 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 밑에 집이 내보다 많이 딴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네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료량이 적다는 거예요. 비료량이 적어서 잎이 두께가 얇아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잎이 두꺼우가 내려줘야 뿌리가 일을 해서 가오면서 포도도 먹을 건데 잎 두께가 얇으니까 내려갈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봄에는 지금 장애가 없이 잘 클 겁니다. 요 놈이 요까지가 여기 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더워가지고 6월달 넘어가면 요 놈이 더워가지고 여름에 얼마나 잎이 잘 수분이 빨리 나가겠습니까? 수분이 빨리 나간 만큼 잎에서 뿌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수분을 가져와 가지고 잎에서 일을 해서 그 영양소가 또 뿌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놈이 가지도 물이 빠지나가고 이파리도 물이 빠지나가고 이게 얼마나 가와야 되겠냐고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가와야 됩니다. 우리 이파리 이거 탁 잘라가지고 목에 달고
한나절 두어 번씩 바짝 말라 뿌려. 그만큼 수분량이 와야 돼. 뿌리에서. 그 정도로 많이 뿌리에서 와야 되는데 뿌리에서 올라 그러면 저 대목을 쓴 게 저게 안 좋다. 다음에 저기 조금 불편하면 흙을 가지고 요 관을 요래 만들어 흙을 씌워버리면 위에서 뿌리 내려가거든요. 원뿌리 다시 내려야 돼. 이제 이해됩니까? 대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저기에다가 이렇게 뭐 포대기를 하든지 양수기 호스를 꽂든지 아니면 이 플라스틱을 우리 유공관 있잖아 뭐 이런 거 그 플라스틱 그 흙관 있잖아요. 그걸 쪼개가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흙을 가득 채워가지고 뿌리 발근 시켜야 돼. 내리. 저거는 대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병해충을 이기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뿌리에서 가져오는 그 영양량이 부족하다. 이동량이 통로가 막혔다. 우리가 수도관을 쓰다가 누가 공사하면서 중간에 잘라온 거 쓰면 때려 죽이려 그러죠. 공사 가짜라 그러고 25mm 쭉 쓰다가 중간에 16mm, 15mm 딱 써가지고 공사해놓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때려 죽이려 그러겠는데 포대에는 우리가 지금 25mm 간 밑에다가 16mm 달아난 거 우리 16mm 직간 놈이 아무리 올라와도 25mm 보충을 못해요.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리고 이 품종에 대한 것도 우리 사이마 스케치 전국을 많이 재배 보급됐는데 소비자가 작년에 사이마 스케치 후반기에 먹은 사람 조기에 사 먹은 사람들은 맛있어서 땄다는 거죠. 농가에서 후기에 따고 저장한 것 치고 조기 수확한 것처럼 맛있는 사이마 스케치 없었다는 거죠. 당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도 작년에 상주에서도 2kg에 45,000원, 상주 공판장에서는 25,000원. 45,000원짜리는 겨우 먹을만 했는데 25,000원짜리는 그 반은 버리고 반은 겨우 먹었어요.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그거는 결국엔 우리가 재배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 차이죠. 재배 조건. 그건 결국엔 뿌리의 비료가 1차적이고 잎의 함수량이 2차적입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두텁게 하는 게 또 그 다음 문제고. 그러나 봄에는 목면 시비, 연면 시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지금으로서는 영양 공급을 많이 못해요. 자기도 잎에서 만든 걸 영양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지 지금은 생산해가 이쪽으로 많이 못 줘요. 이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순의 크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기의 역할은 많이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얘가 연면 시비를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그 공간은 우리가 그 잎이 소화하는 기간은 약 7일을 잡아요. 시간적으로 7일. 그런데 잎에다가 물을 뿌리면 한 30분 정도나 10분씩 한 2번 정도 뿌리면 이미 그것만 해도 잎에 있는 영양소는 다 자라버려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면적을 키울 수 있다. 지금 요런 나무에다가 지금 우리가 새순이 돋은 데다가 하루에 한 30분씩 물 뿌리면 요거는 급격히 가늘어져요. 뿌리에서 오는 것보다 지금 가진 걸 더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면 시비를 하고 물을 뿌리고 연면 시비를 하고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해주면 빠른 시간에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시간에 넘보다 빠른 시간에 키우는 게 목적인데 넘보다 빠른 시간에 키우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면 꽃핀 자리가 잎이 요렇게 돼서 끝까지 딱 찍을 때 30cm 짜리가 나왔다 소리 나야 돼. 야, 그 집에 이파리 가니까
소뚜껑만 하도 소리 나와야 돼. 호박 이파리 많아더라. 그래 나오면 그거는 송이 알알이의 기름기가 긴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자기 수확 때까지 키워도 알이 안 터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캠벨 옛날에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수확 때 되면 알이 얼그러지고 터진 거 있죠. 그건 결국엔 꽃 핀 자리의 잎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방향이 자르다. 우리 복숭아 딸 때 되면 이거 과실이 이거 핵화 이래 쪼개지는 거하고 꼭지가 짧아서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연면십이라고 잎을 키워버리면 꼭지가 길고 이래 길어가지고 한 놈도 안 떨어져요.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도 황금알 농법 복숭아 재배한 사람들은 한 톨도 안 떨어져요. 꼭지가 기니까 이미 커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꼭지가 짧고 요 기름기가 짧은 과실들은 후기에 비대가 되면 영양이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대가리가 물러져요. 그럼 이게 보구리 우리가 유통 과정에 이게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봄순에서 충분하게 자기 잎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순 농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잘 지어야 된다. 그게 목면 시비는 2, 3회 정도. 목면 시비 영양만 주는 게 아니고 요놈 쿨러가 봄에 이게 눈이 움직이기 전에 물을 잔뜩 먹여야 돼요.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물을 계속 잔뜩 먹여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탱탱 부풀려야 돼. 탱글탱글하게. 그래 부풀리면서 눈이 나기 전에도 이 피부에다 먹으면 잘 먹어요. 피부에다가 먹고 나면 얘들이 눈이 나올 때 출발부터 통통하게 나와요. 이렇게 큰 게. 근데 우리가 조그만하게 나온 거 통통하게 나오면 좋거든요. 통통하게 나오는 놈을 이제 또 우리가 조금 요거 지금 얘도 먹어요. 지금 요것도 요거만 타잖아요. 이파리가 저기 100원짜리 동전보다 큰 것들이 있거든요. 벌써. 그러면 지금 연면시비 하면 잘 먹어요. 그러면 살이 찐다면 잎이. 지금 이파리가 살이 찌면 그 다음 것들은 살이 잘 쪄요. 안에 것들은. 요놈이 통통하면 그 다음에 안에 거는 농구 안에 자체가 이래 순 자체가 굵어요. 퉁퉁하다. 통통하게 돼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에 잎이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봄순을 잘 키우는데 최고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봄순이 모든 걸 결정을 끝내본다. 왜 끝내냐면 결국엔 포도가 열매가 사이마스케치나 캠벨이나 얻어먹고 커야 될 게 이파리에서 생산한 양의 그 양이 뿌리로 내려가서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잎의 크기와 두께와 같은 위치에 있는 포도알은 같이 커져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목면시비 2번 정도 하는데 목면시비 1차를 할 때는 설탕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2차를 할 때는 좀 적게 해주고 1차를 할 때 많이 한다 소리는 물 500에 한 10kg 정도 설탕을 써줘라. 그리고 골드그린 2리터 정도. 물 한 말에 설탕 400g. 골드그린 80cc. 그래 하고 그 뒤에는 맹물을 또 충분하게 뿌려줘서 나무를 탱탱 부풀리고 그 다음에 또 줄 때는 설탕 5kg 그리고 골드그린 2리터 물 한 마리 기준하면 설탕 200g 골드그린 80cc.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잎이 나온 상태라면 연면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면십이라면 이제부터는 1등 2등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쿨러 설치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연면십이 자주 하면 잎을 빨리 키운다 소리예요.
오늘 영양제 치고 내일 물 뿌리면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영양제 쳐야 돼요. 그 면적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자람을 유지시켜, 자람. 이때 왜 자주 해라 그러냐면 영양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더 팔아먹으려고 하면 간주하라 하면 제일 많이 팔아먹어요. 근데 간주하라 하면서 절대 안 하거든요. 간주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 돈 많나 그래요. 아니 비료 주면 잘 먹는데 왜 간주해요? 영양제 10,000원짜리 이상 되는, 이하 되는 거 없죠? 그런데 요소 안 푸대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10,000원 정도 사잖아요. 복합 비료도 10,000원 좀 사고. 비료가 제일 좋고 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류승 퇴비도 좋고. 그 영양제는 하도 못 믿으면 썰악하는 거 사와가지고 가스레인지 냄비 올려놓고 끼리가 말라가 무게 달아보면 알아요. 그게 돈 준 거거든. 우리가 돈 주고 산 그게예요. 물론 호르몬제는 날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면 결국에는 뭐 남아있는 게 정량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죽을 끓이면 물 좀 더 붓잖아요. 그럼 그 죽 말려보면 양이 작아요. 물은 타면 탈수록 양은 늘어나나 냄비 끓이가 말라보면 양이 작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느 누군가 해도 거짓이 많으면 진실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 영양 주는 거는 정말 질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주는 비료가 제일 싸다. 그리고 퇴비 비료는 좋은 겁니다. 근데 비료값하고 퇴비값은 두 개는 달라요. 엄연히 비료는 순수한 무기물 영양소이긴 하나 우리가 유기물 퇴비는 가축분에 가리 성분, 소금기가 많고 인산이 많고 질소분이 적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지금부터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보면 이 봄에 여기에다 성부를 걸어야 된다. 봄에 7, 8월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뿌리에 비료 맞고 뭐 제대로 되는 상태라면 영양 많이 뿌리면 도장지만 많이 나지 별로 덕이 안 됩니다. 봄에 무조건 봄에 어디에 보약을 많이 먹어야 되냐. 잎에. 그것도 목면시비와 연면시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가 결국 우리 요까지 자라고 나면 다 자랄 공간도 없잖아요. 요까지 자라면 끝이에요. 땡이라. 그런데 도장지가 조금 많이 나면 잎이 두껍다. 두꺼우면 요렇게는 포도알이 안 커요. 요렇게는 잘 크는데 그 날짜가 한 6월 중순 넘기 6월 말 정도까지 갈 거예요. 6월 말까지는 빨리 도장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잎도 커지고. 그럼 7월 말이나 돼가지고 도장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 그거는 비록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안정화 국면에 가고 이시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비에서 그래서 연면 시비라는 거는 잎으로 주는 것도 영양소 비료량이라는 게 뿌리에 주는 것도 비료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뿌리에만 비료를 주가 농사 짓던 걸 잎으로도 영양을 먹이가 키운다. 더 세분화시키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분화시켜서 그 데이터량을 많이 가지고 농사 짓자. 이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연면 시비에 골드그린 2번. 이거는 칼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이게 식물이 관이 막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도관 관이 막히가 이동이 좀 부족해지고 다른 현상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 1번 정도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여기 회장님 사이마스키 언제 따죠? 수확 시기가 10월 초. 10월 초에 땁니까? 10월 초에 따는 것만 7월 중순까지는 골드그린 2번, 골드칼리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총 횟수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니 벌써 한 2번 쳤는데 순 한 색깔이 세 번 쳤는데.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색이 이제 밑에 비료를 많이 뽑아올리지. 예. 비료를 빨아 당기듯 그렇지는 않습니다. 잎이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지 혼자 크고 있어요. 지금 색이 새파랗다. 색이 좋아져도 지 혼자 크고 있어요. 요게 안 하고 며칠 물만 뿌리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요게 먹은 거를 지금 이거 사과든 뭐든 해놓으면 지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에서 온 건지 우리 잘못하면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맹물 뿌리고 비옥고 이래 뿌리면 금방 원래대로 딱 돌아가 버려요. 지금은 얘가 지가 먹고 지가 커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는 간이 없다. 아니, 또- 손이 지금 첫 번째 철사 통과했는데. 요거 통과했어요. 네. 그럼 조금 돌아가요. 그럼 아래 잎들이 좀 크잖아요. 잎이 크고 색깔이 나온 거는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엽색이 안 된 것들은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요때 영양을 많이 더 주가지고 물을 뿌리고 주면 내려가면서 껍질을 살찌우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껍질, 색이 많이 이제 노란빛에 가까웠지. 예, 이제 잎이 한 이 정도 크니까 예, 이제 새파랗게 돼가지고. 예. 그것보다 더 커가지고 색이 더 진해지면 염화가리를 쓰라는 거죠. 6월 말 전에 아니 입맛 진해지면 염화가리 쓰면 돼요. 염화가리를 써야만이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고 꽃눈 분화도 빨리 일으키고 과실도 더 빨리 키워요. 잎에 새까맣게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뿌리를 갚아야 되지. 선생님 그 염화가리는 그 잎이 좀 뭐 두껍고 실할 때 써야 되지 약할 때 쓰면 잎이 안 탑니까? 보면도 양이 적기 때문에 타진 않아요. 그 정도 양 가지고 타진 않는데 얇은 게 뭐 줄 게 있어야지 지도 먹고 살아야 바쁜데 500리터 1kg, 2kg. 1kg부터 올려가면 되죠. 한 여기는 그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많이 올리면 안 돼요. 뜨겁기 때문에 한 2kg까지는 견딜 거예요.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 염화가리 양을 늘리면 안 돼요. 노지 사과나 단감 같은 건 3kg까지 써라 하는데 복숭아는 2kg 이상 늘리자는 말을 하거든요. 복숭아는 잎 두께가 얇아가 타요. 그래서 황금알 농구에 쓰는 거는 좀 농도가 고농도로 쓰게 만들어져요. 농가에서 쓰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먹고 자랄 시기에 그 중요한데 쬐끔 주갖고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타 죽어요. 지금 작년에 예, 그 수확하고 그 단풍을 들이면서 염화가리를 예. 지금 동영상이 한 3kg 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kg를 해가지고 열매삽을 해봤거든요. 예. 잎이 그 이제 좀 안 두꺼워서 그런지 막 위에 거는 반 이상 막 말라가 탔더라고. 그게 저 썰인 아니요 그 여름에 탄 거 있어요. 여름에. 1년생이라서 유목이라서. 아. 1년생이라서 그런지 일단 위에만 약한 잎은 탔고 요 밑에 잎은 좀 덜 탔고 이렇게. 예, 위에 그건 좀 타도. 염화가리 연면살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질소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뿌리가 계속 활동이 있어요. 가을에 뿌리가 활동하고 있으면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잎이 색이 지나면 조금 더 있어야 잎이 커져요. 색이 지나면 요 가리 성분이 들어가고 잎에 있는 걸 이동시키면 과실이 빨리 커요. 두껍고 약간 연두색으로 되는. 박사님, 내가 이거 교육을 다니고 했는데 사인에는 염화가리를 안 쓰거든요. 예, 대개 설악하는 건 인산가리 설악해요. 예, 그런데 인산은 이동이 상당히 느리잖아. 예, 그래서 연면살포를 해주라 하는데 예. 그 염화가리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그게 이제 우리 그 골드 그린하고 칼라 속에 다른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리 성분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예, 가리는 지구상에서 바닷물이 짭죠. 소금산도 있어요. 많아요. 가리 성분은. 가리 성분은 이동량을 하고 상당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가리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 쓸 때 잘 써야지. 설주하기로 인산이나 가린 잘못 쓰면은 포도나무에 서태서 받고 득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어보는 거래요. 예, 그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자체 환경 자체가 여기에 있는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 공간에 낮에 탈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낮에 탈수가 많기 때문에 이 탈수를 막아내는 거는 아침에 우리가 물을 좀 쿨러를 살짝 뿌려 가지고 함수량을 늘려놔줘야 돼. 여기에다가 잎에다 함수량을 늘려놔 버리면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이유가 잎이 막 열장 받았잖아요. 예, 사이는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은 잎 자루하고 그거가 쏙 들어가가 물기가 있어요. 예, 열심화 되면 물기가 타요. 예, 잎이 타요. 덕분이 예. 형사. 예. 돋보기 현상이 아니고 요 예. 물기가 비늘에 기가 있는 게 바람이 불어 니쩌잖아요. 물에. 예. 그러면 잎이 탄다 그럼 그만이 온도가 올라간다 이야기예요. 아, 그건 이제 왜 물을 아침에 일찍 뿌리냐면 자기 몸에도 이슬이 많이 맺거든요. 예, 이슬이 맺기 때문에 하우스 고추에도 일찍 물을 뿌려줘야 낮에 탈수를 견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양력 8월달 정도 되면 요 잎들이 가보면 불기래해야 돼. 누리끼리하게 불그레 황화 현상 일어나 있는데 그 시기에 이 포도 뿌리를 파보면 뿌리 끝이 전부 다 흰게없고 벌게요. 활동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낮에 수분 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한 4시 5시 이후에 그때도 낮에 탈수가 많이 됐을 때는 잎에 물을 공급시켜서 자기 양이 함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잎에 있는 영소 뿌리 이동하는데 이 양이 수분이 부족하면 행동이 잘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영천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요렇게 제가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 이제 온실이 좀 커요. 그거는. 요 반장님들하고 스프링클러를 올려놨는데 예, 이게 비가리 하는 자체가 예, 포도나무 병을 막기 위해서 해놓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나중에 8월달, 7월달 넘으면은 노균하고 흰가루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노균하고 흰가루는 어려운 병이 아닌데 잎의 두께가 얇아가 흰가루 오거든요. 흰가루 잡으려고 하면 설탕 뿌리면 흰가루는 금방 잡혀요. 오이밭에 흰가루가 많이 왔으면 그 흰가루 약을 치면 치고 3일 안에 또 흰가루 해요. 물 한 마리 300g 넣고 흰가루 약 치고 나면 오이 뽑아내빌 때까지 흰가루 안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엔 흰가루 왔다는 자체는 거의 대다수가 이시가 났습니다. 비료량이. 이시 값이 낮으면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자기 잎에서 제대로 면역력 되는 분을 못 만들어내고 제 역할을 못해요. 가원에 가보면 당감도 흰가루 해요. 비료를 적게 주면 흰가루 잘해요. 근데 이시값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질병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름에 우리 노지 고추, 특히 흰가루병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 자세히 보면 이시값이 너무 낮아서 와요. 잎 두께가 얇아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함수량을 공급시켜야만이 낮에 탈수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물을 뿌리지만 얘가 잎에 물을 맞으면 또 자기 스스로 기공을 닫아버려요. 기공, 숨구멍. 기공을 좀 닫아버리면 탈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름에 낮에 한번 들어와 보고 이제 온도가 일정한 가격에 오후 되면 이게 시들어가 약간 힘이 떨어지죠. 예, 그럴 때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포도밭에 들어가 보면 이파리 힘이 없어 시들시들한 애가 있죠. 그럴 때는
오후에라도 해그름에 물을